매일 아침 고객 미팅을 준비하시면서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대한민국 모든 보험 영업인 여러분, 오늘 저희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현장에서 고객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가득 들고 왔거든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네, 아주 방대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는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뉴스부터 실시간 경제 지표까지 정말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요. 우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네, 바로 내일이죠. 그렇죠. 내일 당장. 그러니까 2020년 3월 6일 아침 일찍 딱 고객 앞에 앉았을 때 곧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매력적인 대화의 무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참 방대하면서도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정보가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뉴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활용법이 핵심이죠. 네, 영업 현장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 뉴스들은 그냥 단순한 팩트 전달해서 끝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거시적인 흐름,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의 변동이나 지정학적 위기 같은 아주 커다란 뉴스들을 고객의 지극히 개인적인 재무 리스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개인의 지갑과 어떻게 연결하느냐. 맞아요. 즉, 이게 고객의 지갑과 삶에 왜 중요한가를 딱 짚어내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확합니다. 사실 고객이 뉴스데스크 앵커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뉴스는 스마트폰 보면 다 나오니까요. 네네. 그래서 정보 뒤에 숨은 의미를 딱 짚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의 니즈를 끌어내는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네. 첫인상, 첫 대화가 제일 중요하죠. 보통 미팅 시작할 때 날씨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일 날씨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기온이 확 떨어지죠. 네. 어제 경칩에는 진짜 봄이 온 것처럼 꽤 포근했는데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랑 눈이 막 섞여 내리면서 기온이 완전 뚝 떨어졌어요. 맞아요. 바람도 엄청 찹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주말에는 아주 강력한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이런 갑자기 들이닥친 추위, 미팅에서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날씨는 사실 가장 훌륭한 비유의 대상이거든요. 저는 이 날씨 변화를 프랜시스 베이컨의 유명한 명언이랑 연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요? 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찾기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갑작스러운 추위 앞에서도 그냥 웅크리고 있기보다는 미리 대비하고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요. 명언 자체는 참 좋은데요. 사실 아침에 고객 딱 만나서 다짜고짜 고객님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하기를 막 이러면 좀 무겁나요? 분위기가 좀 너무 진지해지거나 솔직히 좀 딱딱해지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당장 쓰기엔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더 캐주얼하게 던질 수 있는 화법은 없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너무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들리면 역효과가 나버리죠. 그럼 이렇게 약간 힘을 빼보는 겁니다. 네. 어떻게 힘을 뺄까요? 고객님, 어제까지만 해도 안연한 봄 같더니 주말에는 매서운 꽃샘추위가 온다고 하네요. 참 날씨 변덕 심하죠. 그래서 비 올 때 미리 우산 챙기듯이 갑작스러운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대비해두는 게 진짜 지혜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꼼꼼히 점검해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요. 어떤가요? 훨씬 부드럽죠? 너무 좋네요. 날씨의 변덕을 인생의 변수로 완전 자연스럽게 치환하니까 억지스럽지도 않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날씨로 마음의 문을 이렇게 싹 열었다면 이제 고객 피부에 확 와닿는 진짜 실물 경제 이야기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가장 민감한 돈 이야기죠. 맞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완전 커지면서 국내 유가가 무섭게 뛰고 있거든요. 네,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이미 훌쩍 넘었고 일부 주유소는 벌써 2,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길도 운임 상승이랑 전쟁 할증료 때문에 아예 꽉 막혀버렸고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완전 핵심 길목이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비중이죠. 거기가 막힌다는 소문만 돌아도 한국처럼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유류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엄중 대응을 지시하고 최고 가격 지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정부도 엄청 다급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가 하면 또 식탁 물가가 빠질 수 없잖아요. 한국제분협회가 밀가루 담합 논란에 대해서 어제 정기총회에서 국민들께 깊이 사죄해야 한다며 이사회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원 사태요? 사태가 심각하네요. 기름값 오르고 밀가루값 요동치고 이 팍팍한 경제 상황을 영업인 여러분이 고객 미팅에서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그 유가 급등이나 밀가루 카르텔 이슈가 되게 거시적인 뉴스 같지만 결국 이걸 관통하는 본질은 고객의 생활비 압박입니다. 아, 생활비 압박 확 와닿네요. 고객들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차에 기름 넣고 또 주말에 마트 가서 장을 볼 때마다 내 지갑의 현금 흐름이 막히는 그 공포를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시기라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영수증 보면 한숨부터 나오죠.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입니다. 그렇죠. 당장 내일 먹고 살기 빠듯한데 미래를 위한 보험료는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때가 바로 기존에 가입된 보험을 점검하는 보험 리모델링을 제안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오, 오히려 지금이 타이밍이다. 네, 이렇게 다가가시는 거죠. 고객님, 요즘 기름값이랑 장바구니 물가 오르는 거 뼈저리게 느끼시죠? 이렇게 고정생활비가 팍팍해질 때일수록 우리 가정에 새는 돈은 없는지 확실히 잡아내야 합니다. 아, 새는 동을 잡자. 네. 특히 지금 같은 때 혹시라도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훅 목돈이 나가버리면 가계 경제가 정말 크게 흔들리거든요. 그 리스크가 잘 방어되어 있는지 오늘 확실히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아, 불안감에 공감해주면서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딱 제시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객의 쪼들리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주면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고도의 전략이죠. 완벽하네요. 자, 물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원인이 되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중동 상황이 진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확전 양상입니다. 네, 매일 뉴스가 쏟아지죠. 미 해군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실전에서 어뢰를 사용해서 이란의 호위함 이리스 대나를 격침시켰습니다. 아니, 실전에서 어뢰까지 쐈다는 건 이거 정말 전면전 분위기 아닌가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수위죠.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거기에 기름을 확 부어버렸습니다. 네, 무슨 말을 했죠? 약 4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유랑민족인 쿠르드족이 이란 내부로 진격하는 지상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와, 이런 내부로 들어가는 걸 지지했다고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차남이죠. 모즈타바의 권력 승계를 반대한다고 콕 집어 말하면서 정권 교체 의지를 아주 노골화했어요. 네, 이런 지도부 입장에선 발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주요 석유 공급처인 아즈르바이잔 공항을 바로 타격해버렸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네요. 이런 피말리는 지정학적 위기가 결국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자산 시장을 완전 롤러코스터에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전쟁의 공포가 금융시장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네, 지표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란의 공격 소식에 사부 텍사스산 원유, 즉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WTI가 단숨에 배럴당 $80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와, WTI가 $80를 넘었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원유 공급 부족을 엄청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증시는 어떤가요?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뉴욕 다우지수가 785포인트나 폭락하면서 47,954.70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22,749.00으로 푹 주저앉았습니다. 아유, 숫자가 무섭게 빠지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미중 갈등과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 수출용 H200 칩 생산을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 중국용 칩 생산을 멈추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타격이 꽤 클 텐데요. 그럼 대신 어디에 집중하겠다는 건가요? 4세대 모델인 베라 루빈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루빈이요? 네. 이 베라 루빈은 미국의 되게 유명한 여성 천문학자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기존 AI 칩보다 성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주력 아키텍처입니다. 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군요. 맞아요.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는 애매한 라인업을 싹 정리하고 확실한 미래 기술력 하나에 승부를 걸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죠.
진짜 흥미롭네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미국 시장이 저렇게 요동을 치는데 국내 코스피는 중동 여파로 팍 급락했다가 하루 만에 개인 매수세가 엄청 몰리면서 5,583.90으로 막 급반등을 했어요. 네, 한국 시장 특유의 변동성이죠. 게다가 비트코인은 무려 1억 46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 지수도 5,089.30으로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코스피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이거 정말 엄청난 변동성 장세네요. 고객들의 현재 심리가 바로 이 지표들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겁니다. 어떤 심리인가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으로 수익을 막 쫓아가면서도 동시에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금 같은 안전자산을 미친 듯이 사들이는 극도의 불안 심리죠. 양극단을 오가는 겁니다. 와, 수익과 공포가 섞여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내일 미팅에서는 영업인 여러분이 바로 이 심리를 건드리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산 시장이 이렇게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탈 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내 노후 자금이나 저축이 정말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그렇죠. 불안해서 밤에 잠이 안 오죠. 이때 여러분이 확정적인 보장의 가치를 딱 짚어주시는 겁니다. 고객님, 다우지수가 하루에 80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코스피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미친 변동성 장세에서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나요? 이렇게요. 아, 전곡을 찌르네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약속된 금액을 정확하게 지급하는 유일한 안전판이 바로 보험입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할수록 보험 본연의 이 방어적 가치는 훨씬 더 빛난다는 점을 부각하는 거죠. 아, 아주 설득력이 높습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바닥을 아주 든든하게 딱 받쳐주는 안전판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군요. 맞습니다. 완벽한 포트폴리오의 기초죠. 자, 이렇게 안보와 글로벌 위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 뉴스도 눈에 확 띄는데요. 무기 체계랑 관련해서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죠? 먼저 아주 자랑스러운 소식인데요. 한국산 미사일 요격 체계인 천궁2가 중동 실전에서 엄청나게 압도적인 요격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 K방산의 쾌거네요. 네, 심지어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 정부에 조기 공급을 긴급 요청할 정도라고 하니까 성능이 확실히 입증된 거죠. 네,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그냥 박살내버리는 아주 훌륭한 방어막 시스템이죠. 네네, 반면에 북한 쪽은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이 신형 구축함인 최연호함에서 핵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 발사 장면을 똑하니 공개했습니다. 위협의 수위를 또 높이는군요. 이란과는 차원에 다른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한 건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뉴스를 가지고 고객한테 국가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내는 천궁 요격 체계가 필요한 것처럼 고객님의 삶에도 요격 시스템인 보험이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셨더라고요. 그거는 좀... 솔직히 너무 팸플릿 읽는 것 같고 멘트가 좀 오글거리지 않나요? 고객이 듣다가 푸 하고 웃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실제 대화에서 그렇게 각 잡고 말하면 고객이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렇죠.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영업 현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이 생명입니다. 그냥 가볍게 커피 마시면서 툭 던지듯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네, 툭 던지듯이. 고객님 오늘 뉴스 보셨어요? 우리나라 요격 미사일이 중동에서 그렇게 활약을 했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국가든 우리 가정이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공중에서 딱 막아줄 든든한 방어막 하나쯤은 꼭 있어야 두 다리 뻗고 자겠구나 싶었습니다. 아, 편안하네요. 고객님 댁의 방어막은 지금 튼튼하게 잘 작동하고 있나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와, 훨씬 낫네요.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 없이 대화가 물흐르듯이 이어집니다. 자, 이제 시선을 국내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죠. 정치, 사회, 법조 뉴스를 쭉 살펴볼 텐데요.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이 분야 뉴스들은 고객과 대화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소식들은 고객과 정치적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진행자들도 어떤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요. 철저히 객관적인 팩트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고객 미팅 아이스 브레이킹
브리핑 하다 보면 종종 정치나 사회 이슈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때 내가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이만큼 잘 알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가벼운 팩트 브리핑 목적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네, 지식이 풍부해 보이되 논쟁은 피하는 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도 티키타카로 빠르고 건조하게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이 최종 의결되어서 공포 직후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에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언법이 포함됐죠. 네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뜨거운 게 법 왜곡죄거든요. 전문가님, 법 왜곡죄 이게 정확히 뭡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사나 판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에 처벌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를 날린 셈이네요. 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이죠. 법조계 갈등이 아주 팽팽합니다. 재판이랑 수사 관련 소식도 진짜 끊이지 않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 입장이 확연히 다르죠.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네요. 또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아주 큰데요. 네, 녹취록 내용이 꽤 충격적이었죠.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김 전 회장을 회유하고 압박했다. 이런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검찰의 조작 수사라면서 강력하게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정치권 뉴스는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선거 관련된 여야 동향도 되게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지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공천이 확정됐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비판했죠?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켜 줬을 때 자신이 강력히 반대했던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죠. 국민의힘 당내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도 좀 보입니다. 묘한 기류가 흐르네요. 한편 법원에서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과도하다면서 효력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 의원은 즉각 당무에 국교했고요. 특검 소식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안건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쿠팡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외압 의혹으로 전현직 대표와 검사 등 총 4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 요구선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관봉권이라는 단어가 일반 분들한테는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갓 인쇄되어서 나온 일련 번호가 쭉 이어져 있는 완전한 새지폐 다발을 뜻합니다. 십자 모양의 띠지로 단단히 묶여 있거든요. 그 은행 가면 보는 묶음 지폐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띠지를 고의로 폐기해서 자금의 출처나 흐름을 숨기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특검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징계를 요구하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렇군요. 팩트 정리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만 뉴스 짧게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최근 사람들을 정말 경악하게 했던 모텔 연쇄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끔찍한 사건이었죠. 네, 그 피의자 김 씨.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욱해서 저지른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약물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저지른 철저한 계획 범죄였다고 하네요. 검찰이 조만간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치권의 날선 공방부터 법정 다툼, 특검 수사, 그리고 이런 끔찍한 강력범죄 소식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가네요. 호스트님, 이런 뉴스들을 매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솔직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피로하죠.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불안하고 뭔가 밖에는 믿을 구석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뉴스가 쏟아내는 이 사회적 피로감과 불안정성이 사람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캐치하셔야 합니다. 아, 불안한 심리를 캐치해라.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영역, 즉 가족과 내 자산만큼은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강력한 보호 본능이 발동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사회가 불안할수록 개인의 안전망, 즉 이 보험의 필요성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는 뜻이죠. 아,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내 울타리를 더 높고 튼튼하게 치고 싶어 하는 그 심리를 이해하라는 말씀이군요. 완전 와닿습니다. 네, 그게 보험 영업의 본질과 닿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방대한 이슈들, 당장 내일 미팅에 나서는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그냥 단순한 정보의 나열,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매서운 꽃샘추위,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정학적 위기, 널뛰는 자산시장, 그리고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까지. 네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고객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언제든지 훅 들어와서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들입니다. 잠재적 리스크. 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로 단순한 상품 판매자를 넘어섰습니다. 거시적인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고객의 가계부와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는 아주 통찰력 있는 파트너가 되신 겁니다. 든든한 파트너가 된 거죠. 내일 미팅에서 이 거시적 요인들을 부드럽게 대화에 싹 녹여내시면서 당당하게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현장에서 고객의 삶을 보호하는 데 딱 적용이 될 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있고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오늘 다룬 심층 분석 내용을 여러분만의 화법으로 아주 찰지게 잘 소화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다들 현장의 전문가들이시니까요. 자, 이제 내일 고객을 만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미팅의 대미를 장식할 만한 고객이 스스로 좀 깊게 생각하게 만들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내일 고객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분위기가 딱 무르익었을 때 눈을 부드럽게 맞추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고객님, 오늘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단 한 곳이 막힐 위기에 처하자마자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까지 뛰는 거 보셨죠? 그렇다면 제가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고객님 가족의 재무 계획이나 생계 시스템에도 언제 막힐지 모르는 저 호르무즈 해협처럼 위태로운 단일 수입원만 덩그런 있는 건 아니신가요? 아,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만약 그 유일한 해협이 질병이나 사고로 갑자기 꽉 막혀버렸을 때 가족을 지탱해줄 우회 항로, 즉 안전한 보장 자산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으십니까? 이렇게요. 정말 묵직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거시적인 국제 뉴스를 고객의 가장 내밀한 재무 리스크로 단숨에 연결짓는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네요. 이 질문 하나가 내일 미팅의 깊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 3월 6일 대한민국 최고의 통찰력으로 단단히 무장하신 여러분, 내일 현장에서 언제나처럼 든든하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멋지게 활약하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삶을 지키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희 심층 분석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